두 분의 그 결과를 저부터 좀 볼까 해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의 큰 항목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 내용 안에는 두 분이 걱정하셨던 내용도 있고 의외로 걱정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좀 잘 보시고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유전통신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예. 먼저 세 번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과연 집중 관리인데 뭐에 대한 집중 관리일까요? 지금 방광암과 유방암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입니다. 예. 그래서 검사 결과에서 예. 이 방광암과 유방암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 관리, 그러니까 평균적인 한국인들보다는 좀 더 위험한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요? 얘요? 저요? 둘 다요? 두 분 다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예. 사실은 우리 최수린 씨는 방광암 쪽으로 위험성이 높게 나왔고요. 유혜리 씨는 유방암 쪽으로 좀 어머, 높게 어떡하면 나왔습니다. 좋아. 어머. 그 표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보니까 쭉 봤을 때 일반 관리가 이쪽이고 좀 이쪽이 좀 안전한 그렇죠. 쪽인 것 같아요. 평균적인 한국 사람보다 조금 안전한 게 녹색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심 노란색 관리가 부분은- 노란색이고 이 빨간 것이 보면은 한국인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렇죠. 여기에 자리 그러니까 이 이하는 좋은 건데 가장 위험한 곳에 지금 그럼 저기 있는 거예요? 빨간 쪽에? 네. 저기. 예예예 어머, 어머. 여기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 위험도가 한 55% 정도가 높다고 나왔는데 뭐 50%래 봐야 별거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수치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촬영 늦게 하고 이렇게 타이트한 스케줄이 있으면 예. 바로 염증 수치 그쪽 오더라고요, 방광염.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최수진 그렇게 씨의 연결이 됐어요. 방광암 위험에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평균적인 한국인보다는 조금 안전하다고 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란색 부분은 평균적인 한국인의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조금 더 올라가면 안 좋겠죠. 반면에 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상대적 위험도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사실 방광염 하면요 여성분들이 흔하게 걸리는 그렇죠, 질병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참다 보면 방광암이 되는 건지. 사실은요. 네. 방광염 중에서도 아주 만성적인 경우나 안에 결석이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네. 방광암과 연관성 크지 않습니다. 오. 방광암 자체가 문제인데요. 아마 이걸 보시고 당장 최수린 씨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가 높다고 해서 꼭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잘 하시면 되는데 1번 하셔야 될 게 금연이에요. 근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절대 걸리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벌써부터 이 슬픈 표정을 하시는 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자, 일단은 최수진 씨 저분도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예. 유혜리 씨도 더욱더 놀란 것 같아요. 옆에서 동생분이 저는 지금 그러시니까. 좀 이렇게 쫄리네요. 네. 이렇게 입이 바싹바싹 타고 지금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렇죠. 긴장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유혜리 씨는 유방암 위험도가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결과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자 보겠습니다. 다행히 아까처럼 끝까지는 안 갔는데 이거 저희가 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요? 중요한 거는 상대적 위험도. 상대적 위험도가 33% 정도가 높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30%냐 50%냐에 대해서 아마 감이 잘 시청자분들 안 오실 텐데요. 예. 30%면은 꽤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사람보다 30%가 더 위험하다는 의미 있죠. 어떻게 아까 최수린 씨 같은 경우에는 방광암이 위험하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방광암의 위험 요소들을 하고 계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유혜리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출산을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수유도 안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머. 그러면 유전자는 확률이 좀 낮은 것 같지만 네.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세요. 현실적인. 자, 지금 두 분 다 중요하신 건 뭐겠어요? 검진이에요, 검진. 그러니까 지금 제가
13가지 정도의 암에 대한 유전자를 대충 두 분 걸 봤거든요. 네.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나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나쁜 거예요. 얘랑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광 좀 하고 얘가 유방암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물건 사서 바꾸는 게 그리고 아니잖아요. 여자인데. 아우, 두 분 다 이제 서로 자매이시니까 얼마나 걱정을 솔직히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얘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느낌이 좀, 예, 예. 좀 찝찝하네요. 보통 자매랑 달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로 경쟁적으로 나오신 두 분이다 보니까 좀 왜냐면 의도와는 다릅니다, 저희. 저는 건강식도 참 많이 먹어요. 예, 예, 예. 아침에 일어나서 네, 석류, 맞아요. 예. 강황, 저녁엔 치자가루, 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식즙, 몸에 좋은 건 다 먹어요. 아하. 이렇게 하루에 계획을 딱딱 차요. 그래요. 일어나서 아침에는 유산균을 먼저 먹고 레몬즙을 먹고 그다음에 석류즙을 먹고 식초도 네. 먹잖아. 식초도 먹고 대봉 자연 발효 식초 그렇게 먹다 보면 하루 가지 않아요, 그냥? 금방 가요. 하루가 너무 빨라요. 이번엔 말이죠. 내모이 보낸 유전통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과연 두 번째는 뭘까요? 혈관성 치매, 혈관성 관심 관리. 치매 관심 관리. 잠깐만요. 아니 혈관성 이게 치매. 이게 치매가 아무리 그 아까 얘기했지만 집중 관리보다는 좀 나은 관심 관리가 지금 나왔지만 관심 그래도 관리. 치매라는 말은 우리가 충격을 금할 길 없지요. 네. 혈관이 안 좋으면 치매도 안 좋다는 뭐 그런 예. 말인가요? 그러니까 치매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혈관성 치매인데 자 어떤 겁니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두 분 다 동일한 거로 나왔네요. 보니까. 자, 보시면 예. 다. 상대적 위험도가 한 38% 정도가 높은데 이제 저게 이제 우리가 관심 관리가 된 이유는 예, 예. 이제 한국인 중에 발생하는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저게 그 소위 말하는 범주가 넓은 거예요. 예. 조금만 더 위험했으면 이제 빨간 아유, 색깔로 이거 갔겠죠. 끝머리네. 사실 치매라는 용어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질환명이 아니죠. 증상을 나타내는 복합증후군 같은 현상입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예. 이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매와 겹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일부 전문가들은 약 48% 그러니까 약 50% 정도에 가까운 치매가 이 혈관성 치매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100세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한테 있는 위험인자가 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몸이 보낸 유전 통신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세 번째는 보시면 보이시죠 뒤에? 나옵니다. 예. 당뇨 집중 관리와 자, 근데 집중 관리하고 이 관심 관리 두 분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둘 중에 한 분은 좀 더 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집중과 당뇨에 대한 관심이니까. 우려가 누가 더 있습니까? 얘가 아이스크림 많이 먹거든요. 얘가 좀 있지 않을까. 저 아이스크림 많이 먹진 않고요. 가끔 한 달에 한 예. 번 예. 단계 땡길 때가 있을 한 달에 한 때 번밖에 안 땡겨요? 예, 그때 한 번 딱 한 통 먹어요. 이거 붙들고 드시는 한 통. 그렇죠. 한 통. 이만한 한 통이요. 그럼 유혜리 씨는 좀 우려가 덜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잘 안 먹고요. 예. 밥은 제가 좀 많이 먹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는 것 자체가 당뇨를 유발한다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드시고 네. 누우셔서 문제죠. 갑자기 저도 제 얘기하시는 줄 알고 깜짝 그에 대해서 놀랐어요. 말씀 어떠세요? 중요한 누워요 주로? 예. 이거 공연 프로그램 어떻게 MC 되셨어요? 제가 건강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진정성 있게 예, 예, 제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너 네. 특별히 좀 관리해라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 같이 건강해집시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이 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 두 분이 걱정하신 것처럼 당뇨에 관해서는 예. 걱정대로 결과가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보여주는 사실은 현실이자 미래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결과 어떤 분이 좀 더 걱정스러우신지 결과 한번 볼까요? 자, 한 분은 52%가 상대적 위험도가 높고요. 한 분은 19%가 높은데 제일 높은 데가 있잖아요. 예. 일어나셨어 지금. 제일 높고 저 평균이 여기면은 평균에서 약간 위니까 19%면은 뭐 네. 괜찮은 정도인데 52% 높은 누군지는 안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알려드릴까요? 근데 일단은요. 이건 진짜 네. 국적인데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아까 처음부터 당뇨 이제 가족력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좀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왜 통계적이라기보다는 연구들을 봤을 때 가족력을 보면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다 당뇨인 경우에 자녀가 당뇨가 될 확률이 50% 전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허.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뇨일 경우에 한 25% 정도가 절반으로 주네요. 당뇨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지금 보면은 당뇨 가계도에 보면은 두 부모님이 다 이렇게 당뇨가 있으실 경우에는 자녀 중에서 50%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형제가 몇 분이 계세요? 그 저희가 궁금해요. 5형제인데 네. 위로 오빠 2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저고 네. 남동생 하나 그리고 네. 엄마가 안 낳으려고 했다가 얘 낳은 얘하고 5형제예요. 오남매시네요. 오남매. 그렇죠? 네, 네. 오남매. 오형제신가요? 그러니까 오남매인데 오빠 두 오남매신데, 분이 네. 오빠랑 남동생이 당뇨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유혜리 씨 퀴즈를 낼게요. 부모님 두 분이 다 당뇨시잖아요. 그러면 형제 중에서 50%의 분들이 당뇨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럼 몇 분이 걸리나요? 한 세 명 걸리겠네요. 두 명 표현이 반인데 이상한데 결과적으로는 딱 2.5명이 2.5명인데요. 네. 근데 현재 두 분이 당뇨가 있으시다 하셨잖아요, 형제분이. 그럼 이제 0.5명 남으셨어요. 나나 언니나. 그 0.5명의 한 자리를 두 분이 차지하실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좀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50% 이상 높으셨던 그게 누구예요? 분이 얘가 아이스크림 많이 먹거든요. 저 아이스크림 많이 먹진 않고요. 가끔 한 달에 한 예. 번 딱 한 통 먹어요. 이만한 한 통이요. 그럼 유혜리 씨는 좀 우려가 덜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잘 안 먹고요. 예. 밥은 제가 좀 많이 먹었는데. 근데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50% 이상 높으셨던 그게 누구예요? 분이 최소린 씨. 어머. 아이고. 이거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그러나 걸 먹어서 그래. 기뻐하면 이상하죠. 참 유구먼입니다, 여러분. 아니 감사합니다. 유전자라는 거는 감사하고 이상하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표가 아까 보니까 더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최순희 씨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게요. 그렇죠? 맨 처음에 뭐였죠? 아까 방광암. 가장 위험한 곳에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빨간 쪽에. 저기. 예. 여기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많이 뭐 음식을 많이 먹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단 걸 많이 먹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유전자는 타고나시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거는 그 오빠하고 남동생 분께서는 뭐 어떻게 식습관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식습관이 오빠는 탄산음료, 단 음료를 좋아해서 짝으로 사놓고 드세요. 가면은 밥 먹으면 의뢰의 그 까만 물 탄산음료를 그냥 콜라. 이렇게 원샷으로 예. 먹어요. 콜라를. 치료하고 계시는데도 드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드셨는데 이제 겁이 나나 봐요. 예. 얼마 전부터 끊었는데 어허. 가끔 찾아요. 그걸 작은 오빠도 또 가끔 이렇게 드시고 얘는 아이스크림 먹고 아주 집안이 엉망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인의 당뇨, 동양인의 당뇨는 마른 당뇨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또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까 안 좋으셨다가 괜찮으시다가 지금 또 안 좋아지셨는데 현재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잘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당뇨에 걸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데 예, 수린 씨가 저 관리를 잘 하시면서 지금 안 걸리고 있는 건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대신 역시 앞으로 검진을 하시거나 할 때 당뇨에 대한 생각은 이미 하고 계셨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운동을 해도 당뇨에 좀 더 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게 뭐예요? 네? 당 관리에 도움되는 운동이. 근력 운동 열심히 근력 하시죠. 유산소 운동. 운동도 중요하지만 네. 근육을 만들어 놓으시면 당이 흡수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당뇨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